안녕하세요, 이기창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제일 어려워하는 전치사 편입니다. 전치사. 중급 문법을 따야 되는데 자꾸 질문이나 문의가 이 고급 편에 이제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뭐 찍게 됐는데, 또 중급 영상도 곧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치사는 왜 이렇게 관심이 많냐면, 솔직히 말하면 진짜 한국 문법이 개판이어서 그럴 거예요. 이렇게 전치사는 솔직히 뭐 쉽다고 말할 수는 없고, 이 변화무쌍한데 우리나라 막 전미사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미사는 진짜 어렵잖아요.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으려고 그랬어요. 진지 드셨습니까? 진지 드시려고 그랬나요? 진지 드실 겁니까? 그 변화를 어렵잖아요. 외국인이 이제 공부하기에는. 이 전치사가 이제 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전치사는 진짜 너무 어렵죠. 왜? 그냥 다 외워라예요. 제가 우리나라 전치사 오늘 4와 2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할 건데, 4만 찾아봐도요, 전치사가 1. 목적, 뭐뭐하기 위해서, 2. 용도, 목적에 맞는, 어울리는, 이렇게 해서 쭉 몇 가지까지 나오냐 보니까 이 다음 사전 기준으로 22가지 나와요. 22가지 전치사의 뜻으로만. 이거 어떻게 외워서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원어민들이 외워서 하는 건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원어민들이 느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뭐냐? 목적이에요. 목적. 근데 이 목적으로만 가지고는 이제 조금 우리나라 말에 한계가 있다. 다 목적으로 기결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총 4가지로 설명하는데, 일단 전치사 4를 들어가기 전에 전치사 정의부터 다시 내려야 돼요. 자, 전치사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이 전치사하고 전치사 뒤에 있는 목적어, 이렇게 전목, 그러니까 전치사 명사 전명구를 하는데 이것만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영문 번역, 영화 번역한 거 보면은 좀 어역을 한 게 조금씩 있어요. 뭐 큰 어역은 아니지만, 이 전치사라는 건 민감한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의 전체를 가르진 않는데 약간 뉘앙스 차이가 나서 조금 이제 약간 어류라고 봐죠. 이제 고급 문법에서는 어류라고 해야 되죠. 큰 뜻에서는 어류가 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전치사라는 게 뭐냐? 정확하게 전치사라는 것은 전치사 다음에 오는 B를 기준으로 A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전치사라는 것은 B를 기준으로 A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전치사라 한다. 그래서 전치사는 이 B를 기준으로 이 A와의 관계인데, 이 A가 뭐가 되냐면 동사, 다시 이게 체계적으로 좀 써봅시다. 명사, 형용사, 동사, 생략. 자, 이건 우리 학생들한테 명, 형, 동생, 이렇게 명사는 따로 하고 형, 동생으로 외우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사가, 이 뒤에 있는 전치사가 앞에 동사나 형용사나 명사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 연결구자를 파악하면서 여러분들이 뜻을 유추하면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전치사다. 자, 전치사가 뭐냐? 전치사 다음에 오는 B를 기준으로 A와의 관계를 설명한다. 그래서 명, 형, 동생. 여기 생은 생략. 또 앞에 A가 동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고 명사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 명사겠죠. 대부분. 근데 여기 명사가 없어도 뭐 동사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형용사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이제 전치사 4로 들어가 볼게요. 자, 전치사 이제 4는 그러면은 이 A와 B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1, 2, 3, 4, 4가지로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외워버리세요. 목적, 원인, 이유, 대상, 대리. 목적, 원인, 이유, 대상, 대리. 근데 이것마저도 원래는 이 목적 하나에 기결이 돼요. 그러니까 전치사 4라는 것은 결국에 목적성이에요. B를 목적으로 한 A예요. 그러니까
A의 앞에 있는 명사나 앞에 있는 형용사 또 앞에 있는 동사나 생략되는 이 구조가 바로 B를 목적으로 한다. 이게 포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위아래로 해야 되지만 이제 우리 한국말과 미국의 그 간격이 이제 좀 벌어지기 때문에 이 목적성으로만 이제 한계가 생겨요. 원인, 이유, 대상, 대리로 이제 나눴어요. 그러면 요 네 개만 가지고 있으면 전치사 포를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리 한국식으로 공부하면은 다음 사전 기준으로 총 22가지를 외워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불합리해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자,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씩 볼까? 그걸 한번 봐봅시다. 이 목적성이 어떻게 다른가? 자, 가령 I bought this gift for her. 자, 나는 이 선물을 그녀를 위해서 샀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녀를 위하여, 그녀를 위한 선물. 그러니까 A for B. 그녀를 위한 선물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선물을 산 행위가 바로 그녀의 목적성을 위한 거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자, 원인 이유는 She was praised for her brave. 자, she was praised for her bravery. 그녀는 그녀의 바로 영감성, 그 영감함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 이거 역시 목적성이죠. 그러니까 칭찬을 받은 행위가 무엇을 칭찬하기 위해서냐? 그녀의 용감함을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이제 우리가 목적으로 하면 우리나라에 해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때문에로 해석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코스하고 다르죠, 이제 그 나중에 또 비코스하고 왜 다른지 또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자, 여기서는 결국에 목적성인데 이 목적성으로 하면 수동태다 보니까 우리말로 이상하니까 원인 이유로 해석하는데 이 칭찬받는 그 칭찬하는 이유가 뭐냐? 그녀의 용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해석할 때는 때문에로 해석해 준 게 좋다. 그래서 그녀의 용감함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대상은 I'll save a seat for you. 자, 이것도 대상이긴 하지만 목적으로 봐도 되죠. 한 좌석을 너를 위한 목적의 좌석을 나는 내가 비축해 놓을 것이다. 오케이. 맡아 놓을 것이다. 내가 너에 대한 좌석을 비축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대안으로 봐도 되고 결국에 또 목적으로 기결이 되죠. 예. 그래서 너를 위한 좌석이라 해도 되고 너에 대한 좌석이라고 봐도 상관없겠죠. 여기서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대리는 뭐냐? 자, can you sign this paper for me?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 페이퍼에 사인을 해줄 수 있어? 이게 이 서류에 사인하는 목적이 나 때문이죠. 나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for는 목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제 목적성으로 하면 이상하니까 대신해라고 우리는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 대신에 사인해 줄 수 있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선생님 시간에 대해서는 동안이잖아요. 그 동안도 역시 대상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We will stay here for 2 months. We'll stay here for 2 months. We'll stay here for 2 months. 자, 이거는 우리는 2달 동안 여기도 왜 동안이냐? 그것도 시간으로 하면은 2달에 대하여 2달에 대하여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말로는 이상하잖아요. 2달을 목적으로 여기에 한다 이렇게 봐도 되지만 우리는 동안이라고 해석하죠. 동안이란 말은 또 during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포라는 것은 두 달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쓰면 우리는 동안으로 해석하지만 결국에 두 달을 목적으로 여기에 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자연스럽게 해야 되니까 두 달 동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 더 챈다 그러면은 뭐라고 이제 그녀는 여자치고는 키가 커. 그것도 역시 대상이에요. 여자치고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she is tall. 이게 여자라는 목적성이죠. 그러니까 여자라는 목적성에 대해서 키가 크다. 그러니까 여자란 대상으로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말로는 여자치고는. 그래서 목적, 원인, 이유, 대상, 대리 요것만 외우면 여러분들 아까 우리 요 다음 사전 기준으로 전 다음 사전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어원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고급 반까지 이제 고급 수준까지 영어가 올라가면 결국에 어원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영상을 보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 있다면은 단어 외울 때 꼭 어원으로 해라. 그래야 고생을 안 해요. 저도 2번 실제로 이제 고급 문법에서 진짜 외국 사람하고 이제 무역 서류를 교환하거나 비즈니스를 할 때는 결국에 단어가 어감이란 게 다 있다. 그게 어원으로 좌우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꼭 어원을 하고, 그게 제일 잘 돼 있는 게 다음 사전이더라고요. 뭐 네이버도 아니고 뭐 옥스퍼드 이런 거 다 봐도 다음만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음 사전이 제일 낫다. 그러면 이제 저하고 이거를 증명해 봅시다. 그 다음 사전에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은 1번부터 쭉 1번인가 2번까지 있어요. 여기서 22번까지 있네요. 그럼 목적, 원인, 이유, 대상, 대리로 1번, 자, 전치사 1번으로 못막이 위하여 go for a walk. 산책하러 가다. 산책을 목적으로 가는 거죠? 예, 목적에 해당돼요. 산책을 위해서 나간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용도라고 나와 있어요. money for books. 이게 책을 사기 위한 목적이죠. 책을 사기 위한 돈. 맞죠? 예. 그 다음에 claim for damage. 손상에 대한 대상으로 봐야 되고 목적으로. 그렇죠. 클레임이죠. 요구죠. 요구. 무엇에 대한 요구? 손상에 대한 요구. 손상을 목적으로 한. 결국에 목적성이 강하다. 그래서 eye for eye. 이제 보호수 교환인데 눈에 대하여. 눈을 목적으로 한 눈. 눈에 대한 눈으로 봐도 되죠. 이것도 대상이나 목적으로 봐도 되죠. 뭐 또 기간 나왔죠. 뭐 쭉 나와요. 그러니까 뭐 10마일을 걷다. 그러니까 walk for 10 miles. 그러니까 10마일에 해당되는, 대상에 해당되는 걸음. 10마일을 걸음. 이런 말이에요. 10마일을 걸었다. 이런 말이 되고. 또 기간이니까 대상이죠. 석 달이라는 동안. 이게 석 달이 아니라 3 weeks로 되어 있네요. 3주일간에 거기서 머물다. 그러니까 3주일이라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3주일 동안이라 해야지. 3주일의 대상에 대해서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해는 되죠. 그 다음에 찬성, 지지라 나오는데 die for democracy. 그러니까 죽었는데 목적이 무슨 목적으로 죽어? democracy,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해 죽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go for, 뭐 가령 go for Korea. 나는 한국을 지지한다. 한국이라는 목적성으로 나는 간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돼요. 또 뭐 안 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15번. Milk is good for your health. 너의 건강에 대해서 좋다. 목적성이죠. 좋은데 무엇을 목적으로 해? 너의 건강. 대상으로 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대상도 목적으로 다 포는 기결이 된다. 뭐 안 되는 거 있으면 나중에 가져와 보세요. 다 결국에 목적성으로 쓰는 거예요. 이제 뭐 18번. 이유, 동기, 이유로 나왔는데 country famous for its wines. 그것의 와인으로 유명한 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유명이 왜 유명하냐? 그 와인 때문에 와인을 목적으로 유명한 거예요. 와인이란 대상 때문에 유명한 거고. 그러니까 포는 결국에 이 B를 목적으로 한다. 결국에 그래서 이 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목적, 원인, 이유, 대상, 대리로 4가지로 구분하면 포는 정복한다. 이제 22가지 안 외워도 되겠죠? 예.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 포를 to하고 비교하면 돼요. 그러면
전치사 for와 to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자, 전치사 for는 목적, 원인, 이유, 대상, 대리고, 전치사 그럼 to는 뭐냐? 전치사 A to B는, 자, B가 초점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B는 이동성이에요. 이동. 그러니까 A가 B 쪽으로 이런 말이에요. B 쪽으로. 목표가 B점이에요. 그러게 B가 기준이에요. 항상 A가 B 쪽으로. 그럼 이거 봐봅시다. Is this the bus for 부산 to 부산? 자, 지금 이제 전치사 for와 to를 비교하면서 정확히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어민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한번 정확히 저하고 이제 맞춰보는 거예요. 자, 전치사 for와 to 쓸 때 이거 뭐가 맞고 틀려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 사람은 진짜 영어 모르는 선생님이거나 바보예요. 왜? 전치사 for to는 맞고 틀리다, 뭐 가끔 그런 경우가 있지만 맞고 틀리다가 아니에요. 약간 말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그 교육 방식을 싫어하는 게 그게 이제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동양어, 우리 한국어의 그 한계 때문에 그렇고 또 영어라는 한계 때문에 서로 잘 이해 미스매칭 되면서 이제 그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못한 거예요. 옛날 우리 학자들이. 그래서 오는 이게 맞고 틀림의 이 개념에서 이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시험도 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둘 다 맞아요. 왜? 아까 for는 목적성이라 했죠. 이렇게 부산을 목적으로 한 버스고, 버스가 부산으로 이동한다. 버스가 부산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해석하면 이거는 부산행, 부산을 목적으로 한 버스입니까? 이 버스가 부산 가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이 버스는 부산으로 가나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동에 초점을 두고 이거는 방향, 그러니까 그 목적지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방향성, 부산이라는 방향성, 이거는 목적성. 그래도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된다. 그리고 I came home for dinner, to dinner. 자, 이것도 맞췄나요? 자, 이거는 위에 for를 쓰면 이게 목적성이죠. 자, 온 행위가 아까 동사하고 이거는 연결이 되죠.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저녁을 위한 집이 아니라 이거는 행위가 이 목적을 위해 동사하고 연결돼 있다. 그래서 저녁을 위해 왔다. 그러니까 저녁 먹으러 온 거죠, 이거는. 근데 여기는 came home to dinner 하게 되면은 집에 왔더니 저녁이 있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왔더니 저녁이 차려져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왔는데 결국에 어디까지 이동했냐? 왔는데 came to dinner, 저녁까지 왔다. 그러니까 저녁에 왔다. 집에 왔더니 저녁까지 왔다 이런 말이 되니까 집에 왔는데 저녁이 차려져 있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알죠? 하나 더 이제 for와 to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나 더 할게요. 아까 했던 I bought this flower for you, to you. 이제 해석이 되나요? 아직 안 돼요? 그러면 점점 더 그 감을 이으면 돼요. 항상 전치사하고 이 산행위하고 이거는 플라워인데 자, 너를 위한 플라워야. 그러니까 이것은 너를 위해서 색을 샀는데 이거는 플라워를 샀는데 그 플라워가 어디까지 간 거야? 너까지 간 거야. 이거는 기분 나쁘죠, 솔직히. 왜? 이게 플라워야. 이것을 샀는데 아니 너 가져 그냥 이거예요. 이 플라워 샀어. 그냥 너 해. 요 말이거든요. 기분 나빠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네,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for나 to는 맞고 틀리고, 물론 이제 그 말이 따라 맞고 틀리고 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레벨이 낮을 때는 오해가 없겠죠. 왜?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샀는데, 뭐, to 썼네. 볼게. I bought this flower to you. 이렇게 하면, for you를 써야 되는데, to you 썼다면,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하지만, 근데 영어를 잘하는데 for you를 써, 아니 to you를 써. 그럼 이제 커플 싸움이 나겠죠. 예, 바로 그런 거다. 그러니까 고급 문법은 여러분들이 말에는 크게 크게 의미 차이는 크게 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건축물로 치면 뼈대 정도로 막 굵은 뜻의 변화는 없는데 미묘하게 달라가지고 사람 기분을 망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제 이해되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for는 전치사라는 거 뭐냐? 전치사 뒤에 이게 B와 A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전치사 for는 목적, 원인, 이유, 대상, 대리로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다음 사전 펼쳐놓고 그 22가지를 그 중에 뭔지 내가 찾아보고 결국에는 다 목적성에 기결된다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디든 이 전치사가 수거로 결합되지 않고 분리돼서 사용됐다면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세 가지 문장을 썼는데 for와 to는 거의 우리가 헷갈리는데, to는 이동이다. A가 B 쪽으로 이동해서 얘가 동사하고 결합할지 명사하고 결합할지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내용에 따라. for는 목적, 원인, 이유, 대상, 대리로 구분해서 요 세 가지를 분리하면은 이제 전치사 for와 to를 완벽히 원어민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울 필요가 없겠죠? 네, 여기까지 전치사 for와 to에 대해서, 또 전치사 종이 for와 to에서 비교해서 이제 구분을 해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